7월 1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일 테지만 도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갖게 될 부담감과 책무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김경학 의장님을 모시고 향후 의정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작은 마을, 제가 구자읍 송당 출신인데 저희 마을에도 사실은 경사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동안 사실은 제대로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조그만 뭐 위안이 될 수 있고, 순전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구자읍에서 63년 만에 이제 의장이 탄생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환영 일색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삼중고, 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경제가 너무나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제2공항을 비롯한 여러 갈등 문제가 여전히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5명의 의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도민들의 기대에 맞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뭐 어쨌든 12대 의회가 좀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조금 뭐 힘겨루기도 좀 있긴 있었지만 원만하게 좀 원구성이 좀 합의됐고요. 이런 협상 과정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그 원구성 협상이 사실 그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사실 총소리만 난다니 그렇죠. 사실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난 11대 의회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9석 이제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기 상임위원장 하나를 야당에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12석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저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임위원장이 2석 플러스 알파를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또 우리 강충룡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를 거명하면서 이제 합리적인 분이니까 미리 선수쳤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전략적으로 제가 협상 대표로 나가지 않고 보다 더 연륜이 있는 우리 양형식 신임 원내대표께서 이제 협상에 임했고요. 그러나 두 분이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한석,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내어주고, 또 예결위원장 4자리 아닙니까? 이제 4기 중에 2기를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원장 배분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상임위원회 배정입니다. 사실 그 4일날 원구성할 때 본회의장에서 일부 약간의 좀 이견이 좀 노출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선 제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양당 간에 이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배분해서 이제 상임위를 배정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를 고려해서 초선과 재선 의원이 이제 골고루 포진을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성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지역도 고려를 해야 돼요. 또 한쪽에 이제 특히나 이제 환경도시위원회라든가 이런 상임위는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한쪽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포진이 돼버리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연령대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에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또 배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주 원만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셔서 나름 원만하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좀 아쉬워하는 의원들은 좀 이제 달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때 또 잘 조정되면 들어가겠죠. 또 후반기 때는 우선 이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뜻하는 대로 상임위를 가지 못한 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아마 이제 고려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의장이 당선돼서 이제 전반기 의장 2년을 좀 이끌게 됐는데요. 그 2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거 좀 무엇인가요? 뭐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해야 될 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어쨌든 민생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금리, 고물가, 뭐 고유가 등으로 이제 고통받는 그런 도민들의 삶을 이제 보살피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산 문제 해결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 문제 해결입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11대 의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자인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11대 의회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성하는 스스로 반성하는 말씀을 이제 도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곤 했는데 보다 좀 능동적으로 또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거창한 어떤 그런 이슈에 매몰돼서 특히나 11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열심히들은 다 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좀 생산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들, 갈등이 있는 것들은 갈등이 있는 것들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기본적인 사회적 약자라든가 우리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당장 이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제주를 만드는데 또 제 의정 활동의 주요한 뭡니까 목표로 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의장님 당선되고 이제 당선 인사, 뭐 개원사 통해서 주요하게 좀 관통했었던 키워드를 좀 몇 개 꼽는다라고 하면 도민 대통합,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민생 의정 이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함축시킬 수 있는 게 의정 슬로건일 것 같은데 우리 의정 슬로건 준비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글쎄 사실 아직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이제 인수위를 구성해서 집권 5년에 이제 집권 4년에 이제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당선되고 나서 7월 1일 돼야 이제 의장이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날 우리가 원구성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의장님이 바뀌면 사실은 의장님이 뜻하는 대로 사실은 슬로건이 정해지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45분의 의원님들 또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도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슬로건을 정하고 싶은데 또 하나는 과거에 보면 뭐 특별자치도 완성 무슨 뭐 변화와 개혁 무슨 혁신 이정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농담으로 이제 좀 가죽은 좀 그만 벗기자. 저까지 가죽을 벗기면 그전에는 그러면 다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자남수 의장님이 내세운 슬로건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입니다. 저는 참 이 슬로건만큼 좋은 게 과연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러나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요구는 또 다양해지고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슬로건을 채택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김경학 의장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온기가 넘치는 제주사회 따뜻함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의회 의정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관리형 의장, 조정형 의장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과거에 사실은 의회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왔고 여러 가지 개혁, 혁신도 이루어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인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내부의 조직 개편 또 뭐 인력도 증원되고 또 뭐 청사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뭐 전임 의장님들을 부정하거나 뭐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 중심으로 사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이 의장님이 현안을 끌고 가는 측면이 강했는데 사실은 의장이라는 것이 독임제 집행기관의 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5명의 의원 중에 하나고 의회를 대표하는 것인데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면서 그중에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정한 흐름이 그래도
정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이슈를 선점한다거나 어떤 상임위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이러진 않겠다는 저희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의장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관리형 의장이라는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20년 만에 민주당 도정이 탄생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의회도 여대 야소 국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은 도지사를 위한 의회가 되는 거 아니냐, 도정의 거시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도정 견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거꾸로 너무 이제 혹독한 감시와 견제 비판 때문에 뭐 저 민주당 뭐 분열, 뭐 자중질환, 내부 갈등, 비춰질까봐 또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옹호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오영훈 지사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지난 선거 때 약속한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지방선거 때 다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신뢰와 기대 속에 다시 저희들이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고 해서 저희들 말로 이제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우리 형제끼리도 뭐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먼저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서 동생한테 뭐라 안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입장으로 더더욱 도정을 견제 감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협치해야 될 건 당연히 협치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의회에서 상설협의체 조례도 만들고 또 이렇게 잘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뭐 겉으로 보여지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좀 덜해질 것 같네요. 그 제주적 최대 현안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좀 강행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는데요.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가지고 우리 제주 공동체가 좀 두 개로 좀 쪼개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도민들이 좀 많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사회 갈등 현안 풀어나갈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11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반성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7년간 지금 끌어온 문제인데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대로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옳지 않다. 양극단으로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적으로 규정을 하고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영훈 지사께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의회와 또 도정이 또 삐걱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사의 입장 또 이제 의회 구성원 우리 45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지혜를 모아가면서 현장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시작된 게 한 16년째 되는데 뭐 그동안도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좀 비판도 좀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됐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좀 많이 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무늬만 이게 특별자치라는 비판을 받던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많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년의 선행 경험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하나씩만 좀 꼽는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도 안타까운 지점이고 지금까지 좀 무력감을 느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도도 사실은 상당한 성장을 이룬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게 왔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가져간 국비 증가율을 하고 이제 제주의 국비 확보율 그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이건 뭐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임받은 권한 중에 우리 삶으로 돼 있는 것 중에 해군 항만 관련된 거 또 이제 뭡니까 국도 관련된 국토관리청 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제 과거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이렇게 했고 계획을 세워서 해왔는데 예산 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 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방 그래서, 부담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특별 행정기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다 차원 높은 분권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한 과제 또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상임위 개편이 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시대는 좀 변하고 있고 또 오영훈 도정 들어서 조만간에 조직 개편이 좀 단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 상임위 개편 문제가 다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임기 내에 혹시 상임위 개편 추진할 의향이라든지 좀 계획은 있을까요? 저는 그 상임위 개편뿐이 아니고 어떤 것도 필요에 의하면 바꿀 수 있다,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상임위 제도가 운영된 지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 제도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몰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이렇게 13대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임위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쨌든 45명 의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설득력 있게 오영훈 도정이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올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의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이죠. 21일부터는 408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는 1차 추경이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는 8,500억 정도, 그리고 김광수 교육행정 쪽에서는 2,80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심사 방향,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규모 면에서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교부세 증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막 한 4천억 이상 이렇게 돼서 규모가 그렇게 되어진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게 세출이 이제 어떤 부분이 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아직 자료를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이제 우선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농업 현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도 이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어려운데 또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은 하락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차 산업 관련된 예산 지원도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볼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의욕적으로 잘 들여다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12대 의회 그리고 새로운 의장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12대 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이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45명의 의원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2대 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갈 김경학 의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65일 의사당이 불밝히면서 도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12대 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도민주권 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